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작할게요. 좀 떨리는데요. 먼저 이 책의 저자의 철학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옛날 속담에 곳간에선 이신난다. 이제 그건데요. 이분은 어느 정도의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풍족할 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고 이 저자는 현재 이제 큰 불편함 없이 살고 계시대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가치 있는 인생, 그다음에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이제 생각하면서 사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는 이제 그 지식이 만들어준 여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부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순서를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우리한테 준 팁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새로 나오는 법규와 숙제, 시행령 등을 잘 살펴서 투자의 기회를 잡으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지금 키우라고 해요. 이제 부동산 투자는 이제 현명하고 그 다음에 탁월한 투자를 해야 되며 이에 투자 고수가 되어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카테고리별 투자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주택은 향후 20년간 이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가구 수가 향후 20년간 늘어난다. 그 다음에 혼인, 다문화 가정, 네, 고령 인구가 더 늘어난다. 그리고 이제 기술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우리의 주거 문화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새 아파트, 즉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영원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20년간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제 가격의 거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증거로서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면 그리고 가격이 매스컴에서 떠들어댈 정도로 올랐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던 사람들까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때 부동산에 거품이 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이제 정부가 부동산 부양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가 부동산 상승의 기회라고 합니다. 즉 이때가 투자를 들어가는 이제 직전 이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이 남아도는 상황에서도 오르는 부동산이 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부동산 자체가 한계에 의해 어떠한 경우에라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르는 부동산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이제 말하는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이제 부동산 투자법에 대해서 이제 그 앞에 밑밥을 까는 질문들이에요. 전세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7가지 의문들. 이제 매년 3천만 원씩 투자할 자금은 어떻게 모으나? 이제 여기는 주의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모으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투자할 만한 부동산은 점점 없어지고 있지 않나. 여기에서 이 저자는 이제 확실히 말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2년마다 2~3천만 원씩 전세가가 오르는 지역은 반드시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책에서.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공부해라라고 하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때때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하거나 때때로 의도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 이제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수많은 법규가 쏟아질 것인데 그 과정에서 큰 기회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년마다 또 10년 후에도 3천만 원으로 매입할 부동산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이제 화랑과 불황을 반복하는데 불황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수 타이밍은 부동산의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좁아진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좁아진 지역이 매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아파트의 전세가가 계속 오를까? 이제 오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땅 덩어리가 좁고 인구가 많을 경우 도시는 집약적 형태가 되어 세월이 지나도 대체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에도 여전히 수요가 몰릴 지역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즉 처음에는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 규모를 늘리고 그 다음에는 개발을 통해, 그러니까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기타 등등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을 골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 이처럼 단순한 투자법을 왜 따르지 못할까? 라고 하는데요. 어렵죠. 부동산 활황기에는요, 더 높은 수익처에 눈길이 가고요. 또 부동산 불황기에는 확신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에 보증금을 올려받아서 이제 자금을 회수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은 우리는 이거를 허투루 쓰죠. 차를 사거나 뭐 그런 투자를 해버리는데 이 저자는 어느 정도의 자산의 규모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수익금은 무조건 재투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거는 4년 이상 이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함정에 저도 빠졌었고 이제 여러분도 빠진 적이 있으실 것 같으신데요. 근데 여기서 이 저자는 함정을 피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뭐 시장의 전망은 뭐 결정적일 때 틀린다. 그리고 막차인지 아닌지는 뭐 지나봐야 알고 막차를 타면은 신호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지 않는 전략은 모두 위기에서 빛난다. 그리고 먼저 이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시스템이 이 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이 책에서. 그리고 이제 최고의 메리트는 불황에도 돈이 나온다는 것이다는데요. 우리 책에서 이제 57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 목표가. 한번 보시겠어요? 근데 그 시스템대로 이제 하는 건데요. 매년 3천만 원씩 전세를 남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부자가 된 현실적인 이유는 딱 두 가지래요. 위기가 왔고 그들에게 돈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면은 이제 돈이 이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작정 돈을 모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저자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기다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전세 레버리지 투자랑 우리가 알고 있는 갭 투자랑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전세 레버리지 투자는 전세 보증금이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고요. 즉 임차인이 꾸준히 찾을 만한 지역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이 투자를 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갭 투자는 매매가가 상승할 것이냐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세 레버리지 투자는 자산 규모를 우선 늘리는 게 중요하고요. 갭 투자는 단기간에 얼마의 수익을 얻느냐가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유 달성을 위한 20년 프로젝트라고 이 저자는 이제 세웠는데요. 이 저자 이제 김사부가 말하는 여전히 쉽고 여전히 높은 수익을 내는 투자라고 합니다. 여전히 3천만 원으로 이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안 해봐가지고. 전세 레버리 투자는 갭 투자가 아닌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래요.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부동산에 돈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 자금으로 또 산다 부동산을. 그리고 이제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아까 그 57페이지에 있는 그 도표들을 하면서 연간 1억에서 3억 내에 자금이 나오게 되면은 그 세팅이 끝나면은 그때는 이 투자를 멈춰야 한대요. 멈추고 그 수익금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3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보셨나요? 네.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매달 사라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개씩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는 지금까지 내 집 마련을 지상 최대의 목표로 삼고 오로지 이를 위해서만 이제 공부를 하는 이제 기존 고정관념을 깨라고 합니다. 저도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보다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시스템 구축하면서 이제 걱정하는 세금이 있어요. 근데 세금은 다른 방법이 없대요. 자산이 늘어나면은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세금을 내는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도 더 이익이 남으므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희대의 사기꾼 동해 김선달 그림을 띄워놨는데요. 진짜 이 사람은 정말 투자를 잘한 것 같아요. 강물을 팔아먹다니. 네. 부동산 화랑 생각보다 길지 않다라고 합니다. 투자는 이제 불황기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막상 이때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때 투자하는 사람을 우리는 일컬어 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 동호회를 따라다니면서 친구를 믿거나 그러는데 항상 그 시점에 따질 것은 따지고 넘어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목을 키워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핵심 부동산이란 무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저자가 말씀하시기를 오래 보유하고 있어도 꾸준히 가격이 오르는 대상, 장기적으로 볼 때 무조건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대상,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크게 가격이 폭락하지 않고 빠르게 회복하는 대상을 핵심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부동산이 우리는 무언지 모르고 그 다음에 그걸 사기 힘들어서 옆에 것을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대중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돈 공부를 했으니까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으로. 그러니까 돈은 나의 노력으로 버는 게 아니라 시장이 벌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왜 오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요자가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네, 맞습니다. 이 저자가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서이고
또 한 가지는 이용 가치가 있어서라고 합니다. 소유 가치가 있는 것을 비유하자면 강남의 아파트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소하기도 하고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꽤 크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 향후 20년을 좌우할 5가지 이제 키워드를 말씀하고 있어요. 새 아파트, 소형, 역세권, 강남권, 임대료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형이라 하면은 24평보다는 좀 작고 원룸 오피스텔보다는 더 다양한 사이즈의 소형 아파트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계에서 이제 고수라는 거는 먹고 들어가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이미 이익을 확보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거나 원금을 빠른 시간 내에 회수합니다. 잘 풀리면 대박, 안 풀려도 본전이다. 결코 잃지 않는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다. 고수가 되려면 인내심을 갖고 시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열심히 물건을 찾아야 합니다. 부동산 때를 이제 알면은 우리는 이미 고수인데요. 이제 경주 이제 최고자가 하지 말라는 그것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제 불안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금매를 잡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의 때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신호들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분양 물량이 역대 최저가가 된다. 그 다음에 전세가가 사상 최고치에 접근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은 전세로는 살아도 주택을 매매하지는 않기 때문에 불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하는 중개업소가 속출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잠깐 용산에 왔었는데 중개업소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고수에 눈에 들어오는 이제 물건들에 대해서 이제 나열을 해봤는데요. 이제 전세가율이 90에서 95% 선에 입박하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은 노후도가 심해지므로 이제 매도를 이제 고려하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자는 오피스텔 투자는 90%가 실패함으로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의 때가 오지 않을 것 같다면 이라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의 물건이라고 하면은 시세의 10% 정도 저렴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니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취급하는 각 대상별 투자의 정석인데요.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다 아는 뭐 로얄동, 로얄층 뭐 그런 거 빼고요. 이제 햇볕이 잘 드는 비로얄동, 비로얄층에 관심을 가지라고 해요. 그러면서 앞이 막히지 않는 1층 남향을 골라라 라고 이제 팁을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은 저층이라도 매수해라 라고 합니다. 이거의 예로 대치동의 청실아파트의 경우를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저는 여기가 조금 정신이 확 들었는데요. 오피스텔은 이제 아파트처럼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로얄동, 로얄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싼 게 좋은 거래요, 오피스텔은. 그리고 이제 전철역에서 약간 좀 떨어진 오피스텔에 대해서 하시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네. 아무튼 저는 역삼동에 있는 개나리 아파트에서 이제 아파트랑 오피스텔 이제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쪽에서 이제 매물을 이제 구하신 분이 계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네, 매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